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 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생산관리의 마지막 강의는 설비 보전과 TPM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강의 첫 번째 주제는 설비 보전의 종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전의 종류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뢰성 관리에서 배운 내용과 동일합니다. 일단 그 TPM의 PM이 프로덕티브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생산 보전이라고 합니다. 생산 보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보전이라는 것은 프로세스에 고장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빨리 그 프로세스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주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혁신 활동하고 결부가 되면서 생산성의 향상으로 연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생산 보전입니다. 그래서 생산 효율을 극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즉 설비 종합 효율 극대화를 목적으로 설비를 개선을 하고 설비를 처음에 설계를 하는데, 그 방향을 설비의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설비의 일생에 걸쳐서 가장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생산보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생산보전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이미 배우신 대로 예방보전, 개량보전, 사후보전, MP 설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방보전입니다. 예방보전은 Preventive Maintenance, PM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이나 일상점검을 위한 활동으로 고장 방지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예방보전 활동은 아시다시피 TBM과 CBM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TBM은 정기적인 보전이라든지 타임 베이스라고 해서 정기적 간격으로 메인테넌스 활동을 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보수라든지 또는 중간 점검이라든지 일반적인 생산 부문의 일상 보전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BM이라고 하는데요. 컨디션 베이스라고 하죠. 상태를 보고 보전 활동을 결정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상태를 본다는 것은 그냥 오감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비의 전문 기기를 이용해서 경향 변동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자체의 데이터를 관리도 형태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관리 한계 내에 있으면은 설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징후를 보이게 되면 메인터넌스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보전이라는 것은 때 되면 바꾼다라는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고가 부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설비는 고장날 때까지 쓰는 것이 가장 싸게 쓰는 거니까 비싼 부품들은 이렇게 열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부식 측면에서 체크를 해서 그 상태를 극한까지 활용을 하고 진짜 고장이 나기 직전에 교체를 해서 부품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 비파이 검사를 얘기하는 OSI 검사가 있습니다. 온스트림 인스펙션이라고 하고요. 이 OSI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설비가 작동 중에 비파이 검사를 통해서 설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형태의 검사를 얘기합니다. 기출 문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산부에서 하는 닦고 조고 기름치는 자주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보전은 고장을 회복시키는 활동이죠. B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또 구분해야 하는 게 나왔네요. 보전 예방과 개량 보전입니다. 보전 예방은 메인터넌스 프리벤션이라 해서 보전 불효의 설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보전성, 경제성, 생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비의 설계 및 제조 설치를 하는데 과거의 약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전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 제조 단계 개선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개량 보전, 크리에이티브 메인테넌스는 설치 운전 중에 보전성, 경제성, 안전성, 생산성 이런 걸 위해서 설비를 개선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찍으면 안 되겠죠. 이것이 운전 중이냐 아니면 설계 단계냐 하는 것을 보고 분명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발고장과 만성고장의 개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설비의 트러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상태를 만성불량이라고 하고요. 어떠한 문제가 터진 것을 돌발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트러블이 없어야 이상 상태가 되겠죠. 이러한 형태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만성 고장은 이상적 상태와 일상적 상태, 그러니까 현재의 형태 이렇다는 얘기죠. 이 차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혁신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므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므로 TPM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트러블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돌발 고장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돌발 고장은 아시다시피 갑자기 발생하는 고장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를 복원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를 충실히 하면 위험 방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라는 것은 닦고 저고 기름치고를 계속 하다 보면 수명이 계속 증대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장에 대한 현상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장의 종류는 기능 저하형과 기능 정지형으로 구분됩니다. 기능 저하형은 열화 고장을 얘기합니다. 서서히 마모돼가는 그런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기능 정지형 고장입니다. 기능 정지형은 파국 고장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뚝 하고 가는 거죠. 또는 돌발 고장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의 고장이 발생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품이 마모된다든지 또는 잘못 사용했다든지 또는 어떤 충격이 아닌 것으로 파손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충돌이나 진동, 오염, 과부하 뭐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충돌 방지 장치라든지 아니면 진동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결 그리고 윤활 관리 등이 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은 왕도가 없이 닦고 조고 기름치고 소모품 잘 교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 대한 대책으로서 기본적으로 닦고 조고 기름치고 예비품 교환하는 거, 뭐 이러한 열화 방지 활동하고, 그리고 설비를 TBM을 하던 CBM을 하던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행위, 그리고 설비가 이상이 있거나 이상 징후를 보일 때 설비를 회복하는 수리나 오버홀 활동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화 방지 측정 회복에 대해서는 여러 상태와 회복돼서 문제가 출제도 되니까 기출 문제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화 유형, 즉 기술적 열화, 경제적 열화, 상대적 열화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적 열화는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고, 경제적 열화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상대적 열화는 새로운 게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부식화됐을 때 뜻합니다. 역시 신뢰성에서 배운 것과 크게 차이가 없죠. 이 단원에서는 보전 조직 문제가 나오는데, 보전 조직은 신뢰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보전 조직과 함께 보전 조직이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비용 감소에 관한 부분들이 학습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전비를 줄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산 보정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즉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비용을 최적화할 거냐 하는 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역시 보전 요원이 능력이 있어야겠죠. 어떻게 교육 훈련을 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외주업자를 어떻게 적절히 이용할 거냐. 기본적으로 아웃소싱을 잘 줘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인력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전은 특히 아웃소싱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적절히 부사하는 것이 원가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리고 보전자재는 많아도 안 되고 결품이라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정량을 구매해야 하니까 보전자재에 대한 예비품 공식을 기억하셔서 보관해야겠죠. 즉 람다 NT 플러스 1.645 루트 람다 NT 기억나십니까? 신뢰도의 보존성에서 했던 재고량의 공식이죠. 그리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버홀을 할 거냐 하는 건데요. 그것도 기본적으로 공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최적 수리 주기를 정하는 공식인데요. A를 1회 보존 비용이라고 하고 M을 그 설비에 대한 월 수리비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루트 2A 나누기 M으로 해가지고 최적 수리 주기를 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나오지 않았지만 두폰의 평가 시스템이 시험에 나온 적이 10년 전에는 꽤 있었습니다. 우선 이 두폰의 그 보존 평가 시스템은 그 스스로 진단하는 방식인데요. 도식 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존 기본 기능을 6등급으로 나누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 항목은 계획, 작업량, 생산성, 비용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 4가지를 다시 4가지 그 세부 요소로 나눈 16가지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평가 방법은 대개가 비율로 하는데
딱 그 작업량에 해당되는 두 항목만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시험에는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과거에 답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12강의 두 번째 테마는 종합적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TPM은 설비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다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설비의 전 부문에 걸쳐서 보존활동에 참여하되 기본적으로 톱에서부터 작업자까지 전원이 참가하는 형태의 활동이고 중복 소집단 활동에 의해서 전개를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혁신활동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슬로건이 있죠. 고장제로, 불량제로, 재해제로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제로의 사고로 전개합니다. 시험 문제가 제로의 사고로 전개하는 활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타겟이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그 추구하는 방식은 사람과 설비의 체질을 계속 바꿔나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이다. 뭐 이러한 관점으로 전개를 한다는 얘기죠. 이 TPM 활동에 관한 시험 문제는 기본적으로 TPM 활동 추진 스텝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도입 준비 단계의 활동이 있고요. 도입 개시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재미있어요. 다음 중 도입 준비 단계 활동이 아닌 것은 요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앞에 TPM이 들어가 있죠? 예, 근데 킥오프, 스타트죠. 스타트니까 준비가 아니라 개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준비 단계는 뭐 일단은 사장이 하자. 그리고 교육시키고 야 그럼 팀 짜. 목표 잡아. 계획 내놔.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당연히 상식적인 거죠. 자, 그리고 나면 하기로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실행을 해야겠죠. 예, 이 실행할 때 진행하는 것을 TPM의 5번주라고 합니다. 5가지의 근본적인 기둥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5대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기둥은 뭐냐 하면 자주보전과 계획보전.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부분의 메인트런스 활동과 보존 부분의 체계적인 메인트런스 활동, 그리고 설비 초기 관리와 MP 설계, 즉 설비 설계 제작자들이 하는 보존 활동, 이 세 가지를 다 묶은 거예요. 여기는 CM, PM, BM이 될 것이고, 여기도 이제 PM을 분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MP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능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한다는 얘기는 메인트런스를 훈련시키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훈련은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활동 4가지가 있고 여기다 하나가 플러스돼 있어요. 개별 개선 활동. 설비의 개량 보전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개량 보전 활동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비 6대 로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단순히 메인트런스적인 입장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설비의 가동률을 올리는 측면까지 접근을 하는 종합적 설비 효율 향상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보전하고 차이는 개별 개선 활동으로 CM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이것이 진행이 쭉 돼가면 마지막에 뭐가 되겠어요? TPM 완전 실시가 정착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시 단계는 이 5번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착 단계는 TPM 완전 실시와 레벨업이다.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분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TPM 활동의 핵심인 개별 개선 활동과 연결되는 가공공장의 설비 6대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일반적으로 설비에 저해를 주는 로스를 설비 6대 로스라고 하는데 그 6대 로스는 일단 크게 3가지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설비 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성능 가동률, 양품률의 3가지의 가동률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3개를 곱하면 설비 종합 효율이 됩니다. 그런데 이 3개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행위들을 일단 크게 로스로 구분한 것입니다. 먼저 시간 가동률을 저해하는 것은 정지 로스인데요. 이 정지 로스는 첫 번째는 설비가 고장을 일으켜서 라인이 정지되는 경우를 일단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설비에 공구를 교환한다든지 또는 잡체인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준비호체가 일어나죠. 그리고 준비호체 이후에는
미세하게 프로세스의 품질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준비 조정 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의 두 가지로 라인이 정지되는 경우를 정지 로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휴식 시간이라든지 청소 이러한 형태의 설비와 무관한 형태의 정지 시간은 이 정지로서 일반적으로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설비가 일으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비와 무관한 정지 사항은 일단 설비 문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성능 가동률을 저해하는 로스인데요. 속도 로스라고는 잘 하지 않고 성능 로스라고 합니다. 이 성능 로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설비가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자재가 제때 조금씩 공급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순간적으로 그 트러블이 일어나서 설비가 잠깐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거죠. 그러한 형태의 행위를 잠깐 정지 또는 공회전 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대개 3분 이내의 소정지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비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지연돼가는 그러한 행위에 의한 계산된 시간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속도 저하 로스인데요. 이거는 품질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비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보다 실제 속도를 굉장히 낮춰서 생산하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차이를 속도 저하 로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능 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진짜 불량 로스예요. 불량이나 재가공하는 거 당연히 불량이죠. 근데 그거 말고 이번에는 설비를 조정을 끝내고 생산을 시작했어요. 근데 생산을 계속 했지만은 순간적으로 제품이 양품이 나오지 않고요. 순간 처음에 나오는 제품들은 미성형 상태로 계속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사출 같은 경우 또는 시압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설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품은 쓸 수가 없죠. 이러한 형태를 초기 수율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불량 로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하 시간에서 고장 정지와 준비 교환 시간을 빼면 정지 로스가 되죠. 그러니까 정지 로스를 빼면 가동 시간이 되고요. 거기에 성능 로스가 잠깐 정지와 속도 저하를 했죠. 이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이거를 정리 가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불량 재가공과 초기 수율인 불량 로스를 빼고 나면 가치 가동 시간이다. 이렇게 가동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단 시간 가동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동 시간 남은 게 부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가동 시간은 다시 부하 시간에서 정지 시간을 뺀 거니까 이렇게 공식을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성능 가동률은 가동 시간을 분모로 하고 이 시간을 계산산으로 구합니다. 즉 설비의 이론 사이클 타임에다가 생산량을 곱해서 구하죠. 양품률은 당연히 총 생산량을 양품량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즉 투입에서 분량을 빼면 양품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입 수량은 총 생산량이 되니까 총 생산량분의 양품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하니까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간 가동률은 다시 얘기하면 부하 시간분의 부하 시간 마이너스 정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다시 얘기하면 부하 시간분의 부하 시간 마이너스 고장 정지 로스 그 다음에 준비 조정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능 가동률입니다. 성능 가동률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실질 가동률 또는 실제 가동률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는 속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잠깐 정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속도 저하를 나타내는 거죠. 속도 가동률은 이론 사이클 타임을 실제 사이클 타임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굉장히 쉽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론 사이클 타임이 실제 사이클 타임은 좀 작을 테니까 결국은 실제로 능력이 낮아서 놓는 만큼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반면에 실질 가동률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자체가 가동 시간이거든요. 가동 시간. 그러니까 가동 시간 내에서 실제 사이클 타임대로 제품이 총 생산량이 나오면 원래는 이게 일치해야 되겠죠.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얘가 얘보다 작다는 얘기는 중간중간에 잠깐 정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잠깐 정지나 공회전은 계산상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곱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동시간분의 이것이 약분되니까 이론 사이클 타임 곱하기 총 생산량이 됩니다. 반면에 양품률은 뭐 쉽죠. 뭐 양품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설비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로 구합니다. 이와 같이 설비종합 효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 라인의 설비종합 효율에 대해서 학습서를 참고하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의 종합 효율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하루의 근무 시간이 480분이라고 그러고 휴지 내역이 20분, 10분인데 얘들은 설비로 인한 중단 시간이 아니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면 하루 부하 시간은 450분이 됩니다. 그리고 정지 내역이 고장 시간이 15분이고 준비 호치가 35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합이 50분이 되네요. 그럼 합이 50분이니까 가동 시간은 450-50이니까 400이 되죠. 그러므로 시간 가동률은 450분에 400이 되니까 0.889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능 가동률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론 주기 시간이 0.4분이고요. 실제 주기 시간이 0.7분이에요. 그러면 속도 가동률이 0.7분에 0.4가 되네요. 그리고 총 생산량이 250개라고 했으니까 실제 주기 시간과 연결해서 실제 가동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속도 가동률은 0.7분에 0.4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동 시간이 400분이니까 400분에 실제 주기 시간 0.7분과 총 생산량 250개를 곱하면 이것은 약분되니까 0.4 곱하기 250 나누기 400이 되죠. 0.250이 되네요. 양품률은 뭐 아예 좋네요. 이게 250개가 총 생산량인데 아마 0.97, 250개 이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0.97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현재 물은 것은 설비종합 효율이니까 설비종합 효율을 구하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450 부하시간분에 하나만 남기고 얘하고 얘가 약분되니까 0.4가 남고 250개가 250개는 약분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는 것이 뭐냐 하면은 0.4 곱하기 0.97 곱하기 250 양품량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즉 시간 가동률에서 하나, 성능 가동률에서 하나, 양품률에서 하나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 세 개를 곱해서 구할 수도 있죠. 0.216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이번에는 장치산업의 설비 8대 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치산업은 이 휴지 로스도 로스로 들어가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장치산업은 현재 연속 생산을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작업 일수를 캘런더 데이라고 그래요. 1년 365일이니까 365일간 작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365일 내는 못하죠. 왜냐하면 부품도 교체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 보존을 해줘야 됩니다. 셧다운 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계획 보존으로 인해서 계획적으로 중지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1년 내에 돌릴 수 있더라도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장사 없죠. 그래서 생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플랜트 생산량을 감소시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지 로스입니다. 이 정지 로스는 고장 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고장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설비 고장은 그냥 트러블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프로세스 고장은 뭐냐 하면은 연결 관계에서 이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다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결 관계에서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은 설비를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저것 디버깅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능 로스입니다. 이 성능 로스도 이 장치 산업은 잠깐 정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연속 생산이 되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됩니다. 정상 생산 로스. 이 정상 생산 로스는 따지고 보면 가공 라인의 준비 교체 로스랑 비슷한 건데요. 스타트 온을 했어요. 그럼 스타트 온을 하게 되면 이게 하루에 2톤 생산이 된다 그러면은 2톤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올라가요. 이 서서히 올라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2톤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2톤이 도달할 때까지의 기본적인 스위치 온에서부터 이만큼의 로스가 발생하죠. 예, 이것을 정상 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스타트업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정상 로스는 뭐냐 하면요. 이것이 일종의 속도 저하나 이제 공운전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요. 생산을 2톤씩 해나가다가 기본적으로 이 불량이 발생되는 징후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도 감산을 합니다. 감산하다가 안정되면 나중에 다시 올려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사실상 이거 트러블 때문에 감산을 한 거죠. 네, 이러한 형태의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 비정상 로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 로스는 설비 자체가 당연히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2톤에 미달하는 양이 나오고 있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비정상 로스는 설비의 트러블로 인해서 2톤에 미달하는 양이 생산되고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불량 로스는 당연히 불량 생산 로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을 만들었으면 양품화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양품화 로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치 산업의 그 설비 종합 효율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시간 가동률은 조업 시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카렌다 시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달력 시간이다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그냥 가동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즉 앞에 관련된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 가동률입니다. 성능 가동률은 작업 일수에 캐파를 곱하죠. 이것과 총 생산량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정상 로스나 비정상 로스가 잡히게 됩니다. 근데 정상 로스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 양 중에서 정상 로스만 빼고 나면 비정상 로스가 되겠죠. 세 번째는 양품률입니다. 이건 뭐 똑같아요. 총 생산량분의 양품량이 됩니다. 그리고 설비종합 효율은 시간 가동률 곱하기 성능 가동률 곱하기 양품률이 됩니다. 그러면 장치산업의 설비종합 효율을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떤 플랜트 공장에서 1개월 중에서 27일 가동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카렌다 시간이 30일이고 가동을 27일 했다고 했으니까 시간 가동률은 벌써 나왔네요. 시간 가동률은 30일 중에서 27일 들어왔다. 0.9가 되죠. 답은 이미 나왔는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작업시간은 24시간이고 기준 생산량이 1000톤이래요. 근데 1개월간 실제 생산량은 총 24,000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성능 가동률은 27일간 돌아갔는데 24시간인데 하루에 1000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의미가 없죠. 하루에 1000톤씩. 그러니까 27,000톤이 나와야 되는데 총 생산량이 24,000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4,000톤. 그러면 0.889가 되네요. 그러면 양품률은 어떻게 되나요? 양품률은 24,000톤을 만들었는데 150톤만 부적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3,850톤이 양품이다 이런 얘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0.994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설비종합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설비종합 효율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곱해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시간 가동률에서 분모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성능 가동률에서 캐파를 갖고 오면 되죠. 양품률에서는 양품량을 갖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0.795가 되네요. 자, 이와 같이 설비 종합 효율을 구하고 각 항목별 가동률을 볼 수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개선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TPM 활동의 또 하나의 특징이 생산 부분의 자주보전 활동입니다. 이 자주보전 활동은 추구하는 목적이 설비에 강한 오퍼레이터를 육성하는 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들이 설비의 일상점검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 스텝 활동은 스텝 자체의 내용을 묻기도 하고 스텝이 진행되는 순서를 묻기도 하는데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TPM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인 수험생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체로 학습하지 않으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시험에는 이런 항목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일단 설비가 움직이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1, 2, 3스텝에 관한 사항입니다. 1스텝은 초기 청소를 해가지고 설비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는 거죠. 닦아내면 뭐가 문제인지를 보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생원, 좀 말이 어렵죠. 곤란 개소, 그거에 대한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렇게 해서 발생원이라 그래요. 고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든지 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든지 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선하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겠죠. 이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곤란 요소라는 것은 청소하기 곤란하다든지 점검하기 곤란해서 자꾸 누락이 되는 경우를 보이게끔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을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워지겠죠. 이러한 형태, 즉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계가 바로 2스텝이 되겠습니다. 그럼 3스텝은 이제 기준서를 만드는데요. 가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청소, 점검, 급유를 활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기준서를 만들어서 지키자 하는 거예요. 즉 일상 점검 활동, 자주보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까지가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터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결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4스텝인 총점검입니다. 이 총점검은 총점검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설비를 체결 요소라든지 구동장치, 탑재, 수송 등등으로 좀 나눕니다. 설비를 몇 개 부위로 나눠서 설비의 기능과 구조 교육을 시켜요. 실제로 이 기능과 구조에 대해서 실습형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설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자기 설비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자기가 작성했던 이 가기준이 조금 미흡한 게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것을 수정해가지고 이제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기준을 작성해서 지키는 거라면 여기서는 실제 기준서를 확정하고 지키자 하는 게 자주점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6스텝에 정리정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S를 하나 봐 이렇게 생겼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 설비를 기본적으로 알았으니까 설비와 품질의 관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 내 그 설비 체크리스트 말고 품질과 관련되는 표준들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프로세스랑 연결돼서 일어나는 불량이 많거든요. 그것을 찾아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공정 품질 보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표준을 정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생활화가 되는데요. 지키자 뭐 이런 얘기겠죠. 이렇게 되는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1, 2, 3스텝과 5스텝, 6스텝이 기본적으로 다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순서가 맞는 것은 그래요. 자, 이번에는 품질 경영에서도 나오지만 설비 5요소에 관한 겁니다. 이 설비 5요소는 기본적으로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 이렇게 되죠. 이건 뭐 당연히 나오는데 정리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건 없애라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정돈인데요.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청소는 뭐냐 하면 더러움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자주보전에서 얘기했던 결함을 발견한다 사실 그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청결인데요. 정리정돈 청소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실제로 뭐냐 하면 발생 곤란의 대책을 얘기해요. 그리고 습관화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습관화하는 것이 바로
기준서를 만들어서 지킨다 하는 1스텝, 2스텝, 3스텝을 얘기하는 그런 활동입니다. 실제로 자주오전 활동은 이 OS 활동에서 설비하고의 연결이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설비하고 좀 효과적으로 연결시켜야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OS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생산관리 전체에 걸쳐서 학습하였습니다. 생산관리나 품질경영은 다른 과목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이 기출문제를 누가 더 많은 문제를 확실하게 접했냐 하는 것이 사실 합격의 지름길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문제 경향이 바뀌고 있어서 일부 시험 문제가 못 보던 것들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학습서를 첨부하셔가지고 2번 정도만 학습을 하시면은 최소한 15개 정도는 맞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학습해 주세요.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